보이시나요?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 참여.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페메이트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팀만 먼저 소개할게요. 저희는 김성일, 정성철, 최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로는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소개, SWOT와 기대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개요로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이나 PC방 등을 이용할 때 어플을 통해 미리 좌석 현황을 알아보거나 좌석을 예약하는 것들을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요. 이와 같이 카페에서도 어플을 이용하여 미리 좌석 현황을 알아봄으로써 미팅을 하러 가거나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카페에 자리가 없어서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페 특성상 PC방이나 도서관 같이 현장의 기계를 이용해서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특정 예약 좌석 유무나 자세한 혼잡들을 구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카페 좌석 수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카페에 잔여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혼잡도를 원활, 보통, 혼잡 등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어플을 보면서 어느 정도 혼잡도의 그 척도를 판단할 수 있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네, 개발 환경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우분투, 오픈포즈 API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을 할 건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는 카페 상황을 앱으로 통하여 확인을 하고, 우분투에서는 카페의 상황을 앱에 전송시키기 위해서 서버를 설정을 할 것입니다. 오픈포즈에서는 일반 카메라로도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질문 하나만. 아까 거기서 파이어베이스를 혹시 써봤나요? 그 정성철 군이 조금 다룰 줄 알아가지고 아, 저희가 그래요? 그거를 토대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파이어베이스의 리얼타임 저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네네. 와, 이미 써봤구나. 예, 알겠습니다. 오픈포즈는 네, 뭐 이건 뭐 내가 잘 모르는 거니까. 예. 여기서 구상도로는 오픈포즈는 일반 카메라로도 사람의 스켈레톤 데이터를 따올 수 있게 만든 딥러닝 네트워크입니다. 그림과 같이 캠으로 사람과 그에 맞게 관절을 인식할 수 있고 허리, 골반, 무릎 등의 관절의 각도를 이용하여 사람이 앉아있는지 서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고 위에서 바와 같이 그 카페의 좌석 수와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저희는 그 앉아있는 사람들까지 이용객으로 판단하여 그 비율에 따라서 카페의 혼잡도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혼잡도를 파악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혼잡도를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들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카메라로 영상 정보를 카페 PC로 전송을 하고 두 번째로는 카페 PC에서 서버로 혼잡도 전송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사용자는 앱을 통해서 혼잡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오픈포즈로 혼잡도에 관한 데이터를 산출하는 실행 파일을 카페 카운터 PC에 설치를 해서 실행하면 그 카페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혼잡도를 산출해서 서버로 보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고객들은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데이터베이스의 혼잡도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고 이런 구성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PC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 실행 파일을 제작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앱으로 보낼 수 있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서버를 통해서 앱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스왓에서는 S, 강점은 혼잡도까지 제공해줌으로써 헛걸음을 방지해주는 것이고요. 약점으로는 혼잡할 시에 테이크아웃할 손님이 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에서는 더 나아가 카페의 메뉴 및 위치 등의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더 많은 활용도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협으로는 다른 타카페 업체가 혼잡 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끊겼는데 목소리 중단한 거죠? 여보세요? 예, 예, 들려요. 네네네. 혹시 안 들리셨나요? 아,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할까요, 교수님? 아니, 뭐, 예, 그냥 진행하세요,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카페 입장에서 보면 혼잡 빈도수에 따라서 유명세가 더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공부가 목적인 사람들과 휴식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혼잡 시스템을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PC방이나 전시회, 지하철 대기 자리 등의 분야로 넓혀서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확한 수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트 제품 수량이나 놀이공원 참여 인원, 영화관처럼 특정 좌석이 공석인지 아닌지까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 스토리보드를 지금 짜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PPT를 첨가하고 네. 영상을 다시 제작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토리보드는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지금 구상 중이어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네네. 오늘 안에 하고 그다음 PPT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그 뒤로 올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제 스토리보드는 오늘 중으로 완료가 될 거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예. 네, 오늘이나 오늘 넘어가는 때까지는 완성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럼 네. CCTV 그 뭐죠? 그 시스템 구성도 있는데, 거기 한번 네. 가보세요. 네, 여기서 그 카페 주인이 여기다 오픈 포즈를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설치를 하는 그 오픈 포즈 소프트웨어를 그게 라이브러리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라이브러리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저희 실행 모듈인가요? 아, 그 오픈포즈 자체는 라이브러리고 네네. 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서 그 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PC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실행해가지고 이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네네. 그거는 C나 C++로 작성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오픈포즈를 다뤄본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 그 팀 중에? 팀원 중에? 아니, 다뤄보진 않았고, 우선은 저희가 우선 주제를 먼저 생각을 해냈고, 이걸 네네. 어떻게 기획해볼까 하다가 오픈포즈라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이걸 한번 써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좀 적용해보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그래요? 그러면 오픈포즈를 분석할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픈포즈에 있는 API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좀 정성철 씨가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우선은 해보도록 노력해야죠, 성공하도록. 어,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그러니까 네네. 다행히 파이어베이스는 사용해 봤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뭐 넘어갈게요. 근데 오픈포즈는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그거는 분석해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오픈포즈가 분명히 저기 C++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을 텐데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도 뭐 사용할 줄 아실 거고. 맞죠? 네네. 네. 그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문제가 뭐냐면 혹시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한 아는 카페라든가 네. 그 뭐 장비가 그 CCTV 장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장비가 좀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우선 그냥 그 예. 부분, 네, 예. 그 부분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네. 우선은 카페에서 좀 같이 협업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구비를 하던가 아니면 노트북에 연결된 그 카메라로 CCTV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구현을 해봐야 일단 될 것 같습니다. 테스팅 부분에서는. 네. 그 다음에 그러니 이제 성공이 되면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카페 주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앱을 다운로드 받게 하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최소한 그 한 10군데 정도의 카페에서는 이 오픈 포즈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카페 PC에다가 설치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쵸. 네. 그러면 그 카페 주인이 또는 뭐 하여튼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할 만한 어떤 뭔가 이득을 줄 수가 있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카페 PC의 주인에게 뭔가 이점을 줘야 되잖아요. 이걸 설치하면 뭔가 좋다라는 거. 그게 어떤 게 그 있을까요? 혼잡도에 따라서 처음 기대 효과 말했을 때 혼잡도에 네네. 따라서 그 카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유명세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카페 운영자분들이 암만 해도 저희가 그쪽으로 말을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영업 활동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맞죠? 네, 이게 그 영업 활동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지 씨가 뭐랄까 보이스도 상당히 깨끗하고 그 설득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네, 그 카페 분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카페 주변들을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예, 일단 여, 저희 학교 근처에서도 카페가 몇 개 많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 예, 먼저 이 테스팅이 된다면 이 테스팅 된 걸 보여주고, 예. 그러고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내가 이 마지막 세 번째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 왜냐면 사업하는 입장, 그러니까 카페 주인도 사업하는 입장인데, 그걸 갖고 뭔가 이득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뭔가 좋아지지 않으면, 자기 네, 설치할 그렇죠. 이유가 전혀 없거든. 그쵸? 네. 네. 그러면 세 분이, 김성일 씨, 그 다음에 정선주 씨, 그 다음에 최혜지 씨, 이 세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아예 없는 거라. 그러니까 현재 그 국내나 해외 전 세계적으로 이런 모델은 없잖아요. 아예 없는 거에 오픈 포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혼잡도를 갖다가 나타내서 음, 앱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겠다. 이거 사실은 엄청난 생각이거든. 어떻게 보면 네. 생각은 네. 엄청난데 그 과정이 과연 내가 지금 이게 될까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런데 여기서 아직 스토리보드가 안 나왔고 스토리보드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게 내 첫 번째 그게 모르겠고, 그러니까 나는 스토리보드가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설치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하는 게 목표는 아니라 개발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 네, 아무것도 안 될 그쵸. 거니까 스토리보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사이에 분명히 뭘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올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보드가 반드시 나와야지만 그 다음 이후에 얘기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스왓은 이것에 관련돼서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스왓에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예 초기에 0 아니면 100이야. 되면 진짜 굉장한 거고,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렇죠? 왜냐면 네.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걸 하는 거거든, 지금 보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굉장한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다음에 난이도가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벽이, 예를 들면 오픈 포즈를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데 파이어베이스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네. 그다음에 네. 그거 관련돼서 뒤에 백엔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쁜 UI가 또 있어야 되고, 그 네. 다음에 카페 주인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난점들이 좀 많이 보여서, 이 프로젝트에는 그런 것들을 좀, 그게 바로 다 저 위크니스예요. 이해가 네. 되시나요? 네. 그런 뭐 카페 주인 설득 문제라든가 설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순수하게 따지면 원래 백엔드하고 그 안드로이드 앱만 있었는데, 여기는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네. 생각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아예 안 해본 걸 한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 근데 되면은 굉장한 거지. 되게 네,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거는 제가 되게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다른 분들도 같이, 저와 같이 어떤 생각이 있으면 뭐 질문 같은 거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없나요? 교수님이 다 말씀하셔서
아, 그래요? 와, 그러면 네. 두 번째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제가 질문을 잠깐 좀 빠지고 여러분들끼리 먼저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식으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 거는 네,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네. 네. 고준성, 이재현. 네. 예. 나는 보였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보입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다들 PPT 잘 만드네요. 네, 일단 모바일 악성 URL 판단 및 분석 앱 개발이라는 주제로 네,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원은 저와 이재현 학생, 김명으로 되어 있고 팀명은 두 성을 합쳐서 네, 고리로 지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문자나 메신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를 악용한 스미싱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관심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로 이제 지인 사칭 유형이나 택배 사칭 유형, 공공기관 사칭 유형, 그리고 뭐 최근에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이슈 유형, 이제 그런 유형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URL을 클릭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관심을 끌게 하는 이제 스미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URL들을 저희야 뭐 지금 링크 보면은 대충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그런 게 판단이 가능한데 일반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런 URL들을 판단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재전송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악성 URL을 신속히 분석한 후에 그 사용자에게 결과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거고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로는 악성 URL로 인한 이제 모바일 범죄 피해를 감소하는 데 이제 목표를 두고 있고요. 수학 분석은 이제 사용자에게 링크에 대한 정보를 저희는 이제 팝업으로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점과 그리고 URL을 이제 화이트 앤 블랙리스트를 이제 구현시켜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이제 강점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서버에서 그 링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높은 수준의 서버 사용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익 모델은 딱히 이제 없다는 점이 약점일 것 같습니다. 사업 쪽에 보면은. 그리고 아니지. 스마트폰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다는 점부터가 일단은 저희는 기회를 보고 있고, 백신 및 대기업 어플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고, 새로운 수법의 스미싱이 이제 진화됨에 따라서 업데이트도 저희도 이제 꾸준히 필요하다라는 점이 유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겟 버전입니다. 타겟 버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른 회사의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사용하긴 하지만은 70% 이상이 이제 마시멜로 이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타겟 버전으로 해서 네,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발 환경은 저는 이제 목표한 게 일단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API로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이라고 있는데 이걸로는 충분히 확실하게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URL을 이 API가 이 API 자체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URL 조회해서 이제 이게 악성 URL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한 API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은 그 URL을 내가 이제 판단하고 싶다. 그럼 이제 URL 판단하는 버튼을 클릭해서 서버에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럼 서버에서는 그 URL이 이제 악성이다 아니다를 이제 판단해서 결과를 팝업으로 재전송해주는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 이제 일단은 스토리보드 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인트로에서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권한을 물어볼 거고, 그리고 인트로 시작하면서 DB와 서버 데이터 교환 등 실행을 하게끔 진행해서 메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메시지를 제가 판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메시지를 받아와서 그런 이제 URL을 그 서버에다가 이제 판단하는 요청을 하고
서버에서는 받은 이제 메시지의 위험 판단과 URL 판단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팝업으로 네,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메시지로는 이제 그 서버에서 판단 위험 등급 등을 이제 화면에 어플상에서 표시해주는 것까지 이제 구현을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설정입니다. 이 정도가 저희의 이제 스토리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진행하면서 계속 수정할 것 같긴 하지만 이번 달까지 조사 및 계획을 짜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이제 진짜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개발 들어가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은 다음과 같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질문 먼저 해보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냥 혹시 궁금한 거 하나만 그냥 여쭤봐도 되나요? 네네. 그럼 아까 그 악성 URL을 잡는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잡는 건지가 그 화이트리스트랑 블랙리스트가 그건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악성 URL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 네. 지금 솔직히 체크리스트 아직 저희 이제 나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프로젝트 이제 개발에 진행할 생각인데 아직 그게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 정부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 가지고 위험 등급 판단하고 악성 유무 판단해서 진행할 거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솔직히 화이트는 그 사용자 딴에 맡길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희는 이제 악성이라 판단했는데 사용자가 또 그 사이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걸 또 화이트로 해서 저희는 이제 막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 조재현 씨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 답변이 이렇게 몇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구글 세이프 브라우징이 사실은 답변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게 이 구글 세이프 브라우저라는 거는 사실 그 정보보안학과는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그런 조재현 씨는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드는데 이게 사실 알고. 있죠? 저 알고 질문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됐어요. 이건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BOB에서 똑같은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했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8기 때.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그 한계점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서 그래서 혹시 좀 다른 방식인지 여쭤봤습니다. 한계점이 그럼 뭐죠? 나중에 그 한계점도 아니, 여기서 좀 잠깐 좀 얘기해 봐요. 나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좀 AI까지 사용을 해서 어떻게 악성 URL을 검출할까 했는데 네. 그 URL을 계속 이제 변조가 되잖아요, URL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악성과 이제 그 악성인지 아닌지를 이걸 판단하기가 그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친구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이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네, 그런 사례가 일단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궁금해서 혹시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나도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에 좀 멘토님들이랑 최종 발표 때 예. 방법을 못 찾은 것 같다 해서 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 그 부분은 나도 궁금해요. 우리 고준선 씨가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 나중에 가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URL들이 악성 코드라고 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있지 않거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100%안 되거든. 그래서 네,
저기 그 SWOT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시죠. 예, 다른 분들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여기 보면 수익 네, 모델이 존재가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유료로 네, 해도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앱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갈려져요. 안 되면 그냥 뭐 수익 모델 자체가 없는 거고 되면은 수익 모델은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딱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 모델은 뭐 이거는 위크니스에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 거지. 뭐 다른 분들 질문 어떻게 없나요? 네. 근데 앱으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는 예, 잘 만들어야지만 돼요. 잘 만들어야. 네, 네. 우리 조재현 씨 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잘 보여요. 네, 이거 그러면 네.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QR팀의 발표를 맡은 김현진입니다. QR코드 생성 및 보안 솔루션 앱 개발을 주제로 CQR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조재현, 김현진, 허송이 팀원으로 이루어져 조재현 팀원은 백엔드 개발, 김현진과 허송이 팀원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초기 수행 역할이고 이후 공평하게 분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 소개, 목표 산출물, 오픈 활동 및 기대 효과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배경과 프로젝트 주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QR코드는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매장 결제, 캠페인 광고, 쇼핑, 마케팅까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QR코드가 많이 쓰이는 만큼 불편함과 위험이 존재합니다. QR코드를 생성할 때 긴 URL을 하나씩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QR코드가 악성 링크인 경우 접속한 사이트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싱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인 경우 QR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것만으로도 위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QR코드를 이용한 물리적 탈취 또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시나리오입니다. QR코드를 통해 결제해야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때 결제를 위한 QR코드를 바꿔치기 하는 물리적 탈취 범죄가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범죄자의 QR코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게 되므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처럼 QR코드는 위변조 되더라도 사용자가 인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QR코드의 불편함과 위험성을 주제로 QR코드를 간편하게 생성하고 촬영 시 보안 위협 가능성이 높은 QR코드를 경고해주는 시큐리티 QR코드를 줄인 CQR이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정량적인 목표로는 음성인식을 통한 QR코드 생성 시간을 50% 단축시키고 피싱, 물리적 탈취 등으로 인한 피해를 30% 단축시킬 것입니다. 정성적인 목표로는 QR코드 보안 인식을 강화시키고 오픈소스 배포를 통한 전반적인 QR코드 피해에 대한 보안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수행 방법, 계획, 추진 일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협업 툴로 슬랙을 사용하여 회의 진행 및 진행 사항을 보고할 것이며 개발 환경으로는 안드로이드를 대상으로 하고 프론트엔드로는 자바를 선택할 것입니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위하여 클로바 API를 사용할 것이고 글자 인식으로는 비전 API를 사용할 것입니다. 글자 인식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기면 텐서플로우와 주피터 노트북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행 계획입니다. 기획 및 설계로는 시나리오를 구상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 및 설계할 것이고 개발 및 보안으로는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클로바, 비전 API 등 다양한 API를 적용하여 테스트할 것입니다. 목표 성과로는 CQR 앱 개발을 통한 논문, 시스 발표,
그리고 기업 컨택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CQR 앱의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QR코드 생성 시 긴 URL을 하나씩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음성 인식과 촬영을 통한 URL 인식 기능을 통해 불편함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큐싱과 물리적 탈취와 같은 QR코드의 위험성을 보완하고자 QR코드 촬영 시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하나는 URL 접속 횟수를 확인하여 적은 경우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QR코드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경고창을 띄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해당 사이트에 대한 QR코드 접근 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경고창을 띄우는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토리보드를 통한 CQR 앱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앱은 먼저 Make, Take, 리포트 기능이 있으며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하단에는 경고창 알림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ake 기능은 QR코드 생성을 위한 기능으로서 음성 인식과 글자 인식을 통해 URL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로바 API와 비전 API를 사용하여 URL을 인식 후 QR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 리포트 기능은 이 변조된 QR코드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URL 입력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른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테이크 기능은 QR코드를 스캔하여 URL에 접속하는 기능으로서 신고 접수된 QR코드인 경우 QR코드가 신고되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URL 접속 횟수가 적은 QR코드인 경우 접속 횟수가 적은 QR코드인 것을 경고창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은 저희 앱의 SOWOT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장점으로는 기존 QR코드 생성 및 촬영 앱은 많으나 제대로 된 QR코드 보안 관련 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약점으로는 보안보다 접속 속도를 중요시하는 사용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외로는 QR코드를 이용하여 결제, 설문조사 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QR코드가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외부 활동이 줄어 QR코드의 사용 저하가 우려됩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4월에는 사전조사와 논문조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을 것이고 5월에는 자료를 토대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여 6월, 7월까지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개발할 것입니다. 7월 말에는 중간 점검을 통해 보완할 것입니다. 목표 산출물입니다. CQR의 배포와 최종 보고서, 기업 컨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CQR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배포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하여 기업과 컨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픈 활동 및 기대 효과입니다. 푸시스 발표, 논문,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 활동으로는 QR코드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2020년 쿠시스 석영강 세미나 발표를 할 것이고 피싱, 물리적 탈취 등의 보안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작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음성 인식과 글자 인식을 통해 QR코드의 생성을 간편화할 것이며 피싱 및 물리적 탈취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것입니다. QR코드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이고 오픈소스 배포를 통한 전반적인 QR코드 피해에 대한 보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기대 효과를 이루어내며 CQR이라는 이름의 앱을 개발할 것입니다. CQR 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잘 만들었어요. 예, 질문 받으세요. 다른 팀에서 질문 한번 해보시죠. 없어요. 우리 여학생들이 목소리가 참 깨끗해가지고 예, 이 아나운서 해도 될 정도로 뭐 목소리가 다들 깨끗하네요. 자, 그러면 그 한 가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그 메이크, 테이크, 리포트는 원래 다른 QR 앱에 언뜻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 UI는 거기서 가져오긴 한 거죠. 맞나요? 근데 리포트 기능은 네.
저희가 신고하는 기능이 없는 걸로. 그래요. 추가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보통 네. 이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 다른 앱에서 그 QR과 관련된 결제를 사용할 때는 보통 그 앱 내에서 QR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올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앱은 정말 대단히 성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내가 코멘트 상에서도 남겼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당연히. 네,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앱에 일단 초기 좀 그 문제점이고요. 저희도 해결해야 될 과제고, 일단 저희는 그 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올리는 건 저희 앱에서 촬영한 횟수로만 생성을 하려고 일단 계획을 하였고, 이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카페 그런 사례와 같이 저희도 다른 앱과 같이 이제 개발자나 담당자나 연락을 통해서 네. 저희 쪽으로 그 촬영 횟수나 URL을 저희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줄 수 있게 협력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만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이 팀도 SEQR 이 앱의 팀도 아마 괜찮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상당히 발표 자료를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뭐 첫 번째 발표했던 분은 그 스토리보드는 아직은 없지만 오늘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기다리기로 하고. 자, 이제 내일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채널에다가 각 팀에서 만들 앱의 이름으로 그 채널 2개씩 만드세요. 하나는 그 팀명, 하나는 팀명 다음에 DevOps. 지금 고리라는 그 채널 2개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도 그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DevOps라는 개념을 여러분들도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데일리 스크럼을 해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3가지를 보고하는 거, 매일매일 보고하는 거. 예를 들면 오늘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 오늘 보고하기 전까지 뭐 했는지, 오늘 뭐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슈가 뭔지, 이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3가지를 쓸 때 슬랙에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블로그를 통해서 하게 되면 팀 운영에 있어서 외부에 알려지는 효과가 훨씬 더 드러나죠. 슬랙에다 쓰게 되면은 그냥 요 안에서만 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생각해요? 블로그로 할래요? 슬랙으로 할래요?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가요? 끼리 네.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네. 지금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채널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블로그로 할 건지 아니면 브이로그로 하면은 더 좋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브이로그 형태에서 오늘 뭐 그 3가지 데일리 스크림 형태로 오늘 뭐 했고 뭐 했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브이로그로 해도 좋은데 그거는 동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되게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그건 하여튼 뭐 브이로그를 하든지 뭐 블로그를 하든지 슬랙으로 하든지 그건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이 세 팀이 모두 CI/CD까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저는 유도를 하려고 그래요. CI/CD가 뭔지 가볍게 설명을 하면 CI라는 거는 Continuous Integration, 그 다음에 CD는 Continuous Delivery라는 거예요. 뭐냐면 GitHub에다가 코딩을 바로 넣으면 그 마스터에다가 코드를 병합하면 그 병합한 코드가 그 최소한 상용이나 스테이지 서버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아니면 중간에서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동 배포가 되는 그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클라우드 포메이션까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블루그린 모델을 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강의는 내가 못한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해요.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뭘 해도 조금씩 기초적인 것만 알려드리고 있고, 그 문을 여러분들이 열 때, 그 기초의 문을 갖다가 하나씩 열 때, 그 딱 첫 단계만 들어가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깊숙이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더 많은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해 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기초의 문들은 사실은 조금 더 파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알려주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그래서 나는 기초의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초만 딱딱딱 열어서 좀 더 들어가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러니까 이게 SDN이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포메이션까지 갈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얼마큼 쫓아와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또 다음 주까지 수혜거 문서 만드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깃허브에 PR을 올리는 게 하나 있어요. 수혜거 문서와 PR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API, 그러니까 RESTful API를 만드는 과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두 가지인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수혜거하고 깃허브 PR을 만드는 거를, 깃허브 PR을 만들 때 나한테 요청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해봐야지만 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PR 만들어서 요청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어 투 피어 리뷰도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한번 경험으로 해봐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끼리 피어 투 피어 리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려면 피어 투 피어 리뷰를 하려고 그러면 인터넷상에 그 구글과 관련된 구글에서 나온 코딩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참조해서 백엔드 쪽에서라도 코딩 규칙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깔끔한 코딩이 좀 나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백엔드 개발자로서 학생으로서는 괜찮지 않은 결과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어 투 피어가 뭐냐면, 피어가 개인이잖아요. 동료들, 동료 대 동료, 동료가 동료에게, 그런 뜻이에요. 피어가 그러니까 고준성 씨하고 이재현 씨가 서로가 피어가 되는 거예요.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동료 대 동료, 란 그런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발팀에서는 주니어급에서 시니어급 요 사이들이 개발자들이 있는데, 보통 시니어들이 리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서로가 리뷰를 하게 되는 거죠. 시니어도 주니어도 상관없이 서로 리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니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걸 다 겪어봤기 때문에 지식이 풍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래도 주니어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군대를 갖다가 예를 들어보면 병장이 새로 들어온 일병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거가 다 똑같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니어들은 코드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좋지 않고, 코드에 예를 들면 입세션 코드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넣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피어 투 피어는 여러분들은 모두 학생들이긴 한데 그런 걸 연습을 한번 해봄으로 해서 코딩을 할 때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좀 더 품질이 괜찮은 코드를 만들라는 그런 취지예요. 왜냐면 내가 그 세 팀을 갖다가 다 상대할 수가 없거든. 그런 것도 좀 있고. 네, 오늘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세요. 수혜거 문서화 과제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 대상이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API를 수혜거 문서화 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API라는 게 저번에 했던 도커
그거랑 이번에 했던 코르드 그거 API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레스트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22일까지 테이블 하나 추가해서 API화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숙제가 그런 거 있죠. 네네. 그거까지 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요. 한 5개, 6개쯤 되겠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건가요? 일, 2번 과제만? 그렇지. 그게 뭐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만. 예, 예. 아, 근데, 그 이전 그런데, 과제 포함이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전 과제를 포함한 것까지, 그건 뭐냐면, 그 이슈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수혜것까지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 의미예요. 단순히. 그런데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API는 당연히 수혜거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고. 이해가 되죠? 네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혜거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각자 만든, 요번에 전부 다 각자 만든 API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또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안 되고, 각자 그 팀에 필요한 거든, 뭐 다른 거든 좋은데 하여튼 API를 만들어서 보여봐라. 그 다음에 그거를 수혜거로 만들고, 수혜거는 PR로 GitHub에다가 올려야 된다. 나한테 요청해서. 그런 의미예요. 네. 그 다음에 질문. 그 데일리 스크럼은 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하나요? 데일리 스크럼은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니라 22일, 23일인가 24일부터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그 아, 수혜거까지 확인한 다음에 왜냐면 데일리 스크럼 그 정말로 인식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또 한 주 더 봐주는 거야. 예, 한 주 수혜거까지 연습을 해두고 그러면 그 개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이제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이제는 그 DB 테이블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면서 내가 또 그런 것도 봐줄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좀 바뀌겠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은 들어갔고 이제 개발만 하면 돼. 라고 나는 생각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24일부터 하면 됩니다. 뭐, 예, 네, 감사합니다. 빠르면 24일, 늦으면 27일 해서 나머지 기간에는 매일매일 데일리 스크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빨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한다든가. 근데 블로그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알려줄래요? 조재현 씨 언제까지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봐야 돼서, 네, 어, 그 교수님 저희는 네. 블로그 안 하겠습니다. 블로그 안 하고 슬랙으로 하겠다고? 예.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그 데일리 스크럼이 하루하루마다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로그에다 하면 그 작성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그냥 저희끼리 슬랙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네. 그거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전부 다 블로그로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좀 그렇다 이거지. 그럼 하루하루는 조금 말씀하시면, 힘들 것 같아요. 예, 다시 뭐라고? 블로그로 하면은 하루하루는 조금, 어, 맨날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루하루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걸, 데일리 스크럼을 좀 슬랙에 올린 다음 그거를 네. 어떻게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만약에 블로그를 원하신다면. 하여튼 뭐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데일리 스크럼으로 한 다음에 어떤 이제 또 불만들이 나오겠죠. 하다 보면 어떤 이슈가 생길 거고, 뭐 엄청나게 바쁜데 이렇게는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데일리 스크럼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냥 이거를 팍팍팍팍 쳐나가는데. 네. 그러면 일단은 슬랙으로만 먼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 올리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